남편이 집 안에서 사망했고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내가 니코틴으로 남편을 독살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는 이런 사건을 맡는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미 패소해서 온 사건이고 항소심에서 뭔가를 뒤집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당시에 언론 보도도 많았고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이 사건을 이미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판결문을 살펴볼수록 의구심이 하나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니코틴이라는 것이 강한 자극적인 맛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구투여 방법으로 범행을 수행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강한 맛이 나는 니코틴을 어떻게 맨정신인 사람에게 먹도록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저는 계속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한번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 사건을 맡아서 징역 30년 살인죄를 무죄로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하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 니코틴 살인 사건을 무죄로 바꾼 변론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제가 이 사건에 합류했을 때 이미 1심에서 전부 패소해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사실 맡기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패소가 불보듯 뻔한 데다가 사안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 죄가 무겁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있는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처음에 맡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도 너 그 사건 맡는 거 맞냐? 부담스럽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 사건을 맡게 된 이유는 이상하다 이 생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문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건을 시작했을 때 이미 언론 보도도 많았고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선입견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쉬운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선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판결문과 공소장에서 말하는 범죄 사실, 맨정신의 사람에게 쓴맛이 나는 니코틴을 먹도록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국내 니코틴 연구 권위자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계신 지방까지 제가 한달음에 내려가서 교수님께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 그리고 교수님이 경험한 실험의 데이터에 따르면 니코틴이라는 것이 강한 맛, 쓴맛, 혹은 떫은 맛 같은 것이 나기 때문에 맨정신의 사람이 이걸 먹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 말씀에 힘입어 교수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교수님께서 나와서 증언을 해주신 덕에 저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많이 보완되긴 했지만 검사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법정 공방이 계속해서 오고 갔고 한치 앞을 모르게 싸움이 이어지던 때에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증인, 검사가 신청한 증인 두 증인 모두 니코틴에는 특이한 맛이 있다 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는 맛보면 다들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보면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극소량의 니코틴을 제한된 통제된 환경 안에서 맛보기로 했습니다. 니코틴은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희석된 니코틴을 물에 또 희석을 해서 아주 소량의 한두 방울만 혀끝에 대보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제가 체험을 했는데요. 흡연자분들은 흡연하실 때 경험하실 수 있는 수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해봤고 제 혀끝에 닿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따갑다. 혀가 따갑고 그게 목으로 넘어가니까 목도 따갑고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고 쓴맛 이런 것도 들어서 이렇게 소량인데도 내가 알 수 있는데 치사량에 이르려면 여기에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더 경구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몰랐을 수 있느냐라는 확신이 더더욱 들기 시작했고 혹시나 음식에 섞으면 나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집에 있던 된장찌개에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 자극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의 맛이라면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치사량에 이를 때까지 모르고 이걸 마실 수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니코틴 양은 범행 도구로 지목된 니코틴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니코틴 양에 있어서도 범행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과 분석을 의견서에 담아서 제출을 했고 그 다음 재판 날짜에 살인 도구인 니코틴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제출하면서 판사님과 검사님께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 맛을 보았더니 이건 모를 수가 없더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판사님과 검사님이 이를 직접 시음해보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판사님, 검사님이 모두 이 니코틴에 대해서 시서객을 입에 살짝 대보신 이후에 법정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건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봐주실 수 있겠구나. 이 사건은 파괴환송 끝에 결국 살인죄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무죄 그것을 넘어서 의뢰인에 대한 신뢰, 끝까지 파헤치려는 집념, 이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의뢰인의 말을 믿고 끝까지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운 건 진실은 단지 기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 너머에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려면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의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확신, 끝까지 붙드는 용기,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합쳐져야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늘 기록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해도 된다라는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동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즉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